네, 시장이 많이 밀려서 내 종목을 과연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카카오 게임즈 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27,000원에 20%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네, 한 달 정도 됐어요. 아,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6월 5일 날 뭐 추가 상장되는 것도 있고 해서 네.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추가 상장 이후의 주가 방향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은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부터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좀 나뉘어지네요. 긍정한 분, 그리고 중립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성우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뭐 추가 상장 이후에는 뭔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부분이다 보니까 이 물량 같은 경우는 실제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낮고, 그 다음에 비중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추가 주식수 같은 경우가 도합으로 봤을 때도 한 11,000주 정도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에 대해서 전환이 되면서 상장이 이루어져서 그 물량 같은 경우가 출회될 가능성, 이런 부분과 결부에서는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가 수준에서 한 10,000주 정도에 대한 물량이다 보니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게임주에서 본질적으로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을 비추어 봐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저는 주가 반응 같은 경우가 다른 게임주도 동일한데 신작에 대한 게임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가깝게 신작을 출시했을 때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 보니까 아직 주가 반응은 더뎌요. 올해 같은 경우 한 2개 정도의 게임 출시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주에 대한 반응들이 게임에 대해 출시 이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베타 테스트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을 때 기간을 한 2주 정도 두고 주가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스케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예상되는 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 한 1,476억 원 정도입니다. 이제 게임즈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카카오 게임즈 보면 한 2조 정도 부담스러우지 않은 수준까지는 밀려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서는 신작에 대한 게임 스케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긍정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추가 상장 이전까지 보유를 해야 맞는 건지 이후로는 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물량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게임 쪽에 있어서의 업황이 좋다라고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원체 많이 빠졌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은 시장에서도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빠진 섹터 쪽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더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좀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요. 27,000원대 중후반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반등이 좀 나왔을 땐 거래량이 증가가 돼줘야 됩니다. 최소한 2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상승을 해줘야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매수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때 더 보유를 하던가 아니면은 팔고 다른 종목을 보든가 그때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 자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두산 로보티스요. 아,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97,000원에 25%예요. 아. 근데 계속 줄줄줄 계속 흐르니까 네. 이거를 팔아야 되나 어떻게 갖고 있으면서 원금 회복 때까지 올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아, 사자마자 밀려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그럼 바로 한번 전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이 종목도 중립 두 분이 나왔고요. 일단은 부정 한 분입니다. 예,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두산 로보틱스가 수익권이신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지금 뭐 손절해야 되나요? 진짜 방송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규 상장주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누누이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머니. 자, 이게 신규 상장주가 결국은 내가 상장을 했다? 아, 이분 또 이상하게 대답할까 내가 지금 뭐 묻지를 못하겠는데 결국 내가 상장을 했다? 왜 상장할까요? 아니, 내가 이익이 잘 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왜 상장할까?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내 혼자 먹으면 되지. 왜 상장해서 주주들하고 나눠 먹을 생각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모자란 겁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자금을 원활하게 땡기려고 하니까 뭐가 제일 편하냐? 상장사가 자금 땡기기 제일 편해요. 이 옆에 계신 그 우리 정 대표님이 상장사 하나 갖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돈 필요하면 막 주주들한테 막 유상증자 막 때려갖고 돈 만든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 되게 못된 얘기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을 한다. 아, 내가 자금을 원활히 구하기 위해서이다. 요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올라온다 해도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10중 8구 중에 1, 2밖에 안 되는 굉장히 확률상 상장하자마자 오르는 경우 확률상 떨어지는 굉장히 1, 2밖에 안 되는 확률이 1, 2밖에 안 되는 쪽이에요. 물론 로봇 관련주니까 그나마 많이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 상장주들 한번 봐보세요. 최근에 상장했는 현대임스 따따블 기록하고도 지금 하한가 가고 난리를 피우죠. 결국 이게 뭐냐? 상장하고 난 다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규 상장주는 이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올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가 회사가 제대로 이제 그 모습을 갖추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정을 들어드린 이유는 아직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 제가 이래 손실 나 있는 분한테 이런 얘기 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냉정하게 얘기 드려야지. 아직은 거품이 있어요. 더 빠져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를 어느 자리 때 매수할래 그러면 지금 매수 안 해요. 굳이. 왜? 아직은 거품이 있는 게 보이는데. 그죠? 물론 여기서 반등은 올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러나 그 반등 노리다가 그 희망 고문 때문에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구간을 지금 다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겠죠. 저라면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신규 상장주 접근도 안 했겠지만 접근했다라면 손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하락해서 이렇게 종목 상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분들의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번호 그리고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수페타시세요. 아, 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32,000원에 한 20% 됩니다. 아, 지난주쯤에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예, 예. 아, 네. 매수하자마자 밀려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죠? 예, 그리고 이
추가 매수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비중 확대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 예. 페타시스 오늘 정말 많이 밀렸는데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하긴 앞서서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세 분 다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이상홍 이사님, 미수 페타시스가 오늘도 좀 많이 밀리긴 했거든요. 매수가 이상까지 올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분 지금 비중이 20%신데 비중 확대도 좀 가능할까요? 두 가지 요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오늘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SK 하이닉스 톤과 D램 낸드 구조는 비슷했습니다. 시장에서 분기로 D램 낸드 가격 상승이 거의 최대치로 나오다 보니까 이 D램 낸드를 보고 참여한 시장 참여자들 미리 선제적인 매수가 들어갔던 물량들은 매도가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시설 투자 부분이죠. 우리가 캐펙스 투자라고 일컫는 부분 같은 경우가 우선은 감산 단행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이게 유지 이 부분을 언급을 했고 일반적인 시설 투자보다 HBM 단 투자 같은 경우를 우선은 늘려가겠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뭐 얼마든 하이닉스 기준으로 뭐 5조에서 10조 구간을 하든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세 공정 쪽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점을 내비춘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서버 땅 같은 경우에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미수 페타시스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150억 정도예요. 시장이 만약에 빠져서 시가총액 기준 한 1조 5천억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한 1조 7천억이니까 한 15%대 정도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의 2배 정도를 매수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또 한 번 연락을 주시면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하실 부분은 한 15% 정도 만약에 시장 조정에 따라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필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이 부분은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걱정되시겠지만 꼭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수 페타시스까지 전화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스피드 문자 상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2249번님께서 S트래픽을 가지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보유 중인데 제 단가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 것 같은데 비중은 4%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9739번님께서는 동훈 아나텍 반도체 종목 가지고 계십니다. 23,200원에 15% 가고 계신데 28,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목표가를 또 설정해 주셨네요. 그다음에 안경 쓴 정우성님께서는 우리금융지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앞서서 은행주 이야기 나눠봤는데 2년 만에 본전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셔서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땡멍스님께서는 삼천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92,000원이시면은 매수가 근처인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0% 비중 보유하고 계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상담은 예병군 대표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둘둘사구님 S트래픽 4% 4,800원 작년부터 보유 중인데 제 단가까지 올라갈까요? 충분히 올라갑니다. 자, S트래픽 사명에서 이미 우리가 이제 너 왜 지각했어?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이제 외국인들 해야 할 때 그 얘기죠. 트래픽 잼, 그죠? 교통 혼잡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사명에서 딱 드러나오죠. 이게 교통 통제 관제에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S트래픽 그러면 왜 미래에서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국은 UAM이고 모든 자율주행이고 교통통제 관제 이게 먼저 선이행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사고인데. 야, 너 일로 가, 너는 거기 서고, 너는 지금 직진하고, 너는 좌회전하고 이거를 야, 너도 직진 다 해봐. 그럼 중간에서 사고 나지, 그죠? 이런 교통통제와 관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럼 빛을 발하려면 뭐가 본격화될 때? UAM이 본격화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UAM이 살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3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상장되고 난 다음에 3년까지는 안 됐구나. 지금 3년 지났죠.
3년 정도 지났는데 그걸 잘 한번 생각해. 3년이 훨씬 넘었네. 이제 거의 한 5, 6년이 돼가는데 바닥을 긁을 대로 긁었어요. 바닥 구간을 계속 긁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런 회사. 이제 관심 갖는데 이제 용서 갖고 좀 효자 노릇 해보겠다고 올라오는데 그거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중장기로 들고 가시고 저는 비중 4%는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중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동문아나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팹리스 업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팹리스 쪽은 매도를 일단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방송에서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여전히 방송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팹리스 챗 GPT가 반도체 설계를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면 팹리스 업체들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에요. 하드웨어 쪽입니다. 비메모리 쪽이 아니에요. 메모리 쪽입니다. 그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쪽은 더 좋다고 봐도 되지만 비메모리나 시스템 쪽은 오히려 챗 GPT가 뭐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이 산업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반등시 저는 매도 전략을 좀 잡아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성을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 9739님 죄송합니다만 저라면 이거 안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안경 쓴 정우성님 안경 쓰는데 정우성 안 닮았으면 가만 안 둬요. 예. 자, 우리 금융지주. 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금융 언제까지 좋다고? 3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고 가셔야 된다. 2년 만에 번전하는데 어찌할까요? 어찌하기는요. 2년 만에 번전하는데 효자 제대로 효도는 받고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효자 노릇 하기 위해서 제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 꼴 보기 싫어. 이제 네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으니까 내 자식 아니야. 이러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탄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는 간다라고 보여지냐면 이 저항대인데 15,000원에 강한 저항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대까지는 간다고 보여져요. 언제까지? 3월 15일 이내로는. 그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경 썼을 때 꼭 정우성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땡봉스님. 속세에 안 계셔서 아마 이게 지금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지셨나 봐요. 삼천리. 이게 라더견 씨 사태 이후에 급락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빠질 만큼 빠졌으니 이제 장기 투자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죠? 라더견 사태에 지금 수사가 종결이 되었느냐. 아직 종결 안 됐어요. 그럼 악재는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올해가 뭐예요? 선거해입니다. 총선이 있는 해예요. 가스값 올려줄까요? 누가요? 누가 지금 이 선거 기간 중에 가스값을 올려요? 간이 배밖에 나온 일이지. 어떤 정권, 어떤 정부, 어떤 당도 지금 와서 서민들의 물가와 관계된 가스값, 전기값 손을 못 대요.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굳이 내가 가스값 오르지도 않을 건데 오히려 가스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나설 건데 여기서 들어가겠다. 그럼 속세를 너무 오래 벗어나 계십니다. 스님, 지금 아닙니다. 삼천리. 저는 단기적으로 차익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라더견 사태가 완전 마무리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상담은 이렇게 마칠게요. 네.
오늘 확실히 AI 반도체에 대해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제주반도체에 제주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8,950원. 비중은요? 10%. 10%. 예, 예. 좀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오늘.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예, 예. 네, 오늘 들어갔는데 바로 밀려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세 분께 여쭤보도록 예. 할게요. 예. 네. 제주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 두 분 긍정 한 분입니다. 앞서서 이수페타시스는 올 긍정이었는데 제주반도체는 중립이 두 분이 나왔어요. 그럼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뭐 다른 반도체가 밀릴 때도 신고가 행진 보였던 제주반도체인데 이제는 좀 추세가 전환된 걸까요? 우선 제주반도체가 생각보다 원체 많이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제주반도체가 삼성 쪽에 공급을 하거나 뭐 그런 얘기들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성의 좀 흐름들로 상승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게다가 매수가도 거의 29,000원 언저리대란 말이죠. 21선을 좀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21선 깨지게 되면 아마 주가도 더 떨어질 겁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제주반도체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팔고 20만 주 남았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임원도 주식을 팔았더라고요. 가장 최측근이죠, 임원이라면. 아니까 파는 거겠죠. 그럼 결국은 그 회사의 임원도 이 회사의 기업의 주가를 좀 고평가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팔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3만 원 정도대 위로 한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욕심 크게 갖지 마시고 분할로 좀 매도하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반도체에 대한 전략 만들어 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반도체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랑 비중은요? 54만 6천 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고민이신 게 앞으로의 전망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성훈 이사님께 중립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5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50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2차 전지 좀 악재만 가득한 것 같긴 한데 에코프로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매수 단가는 나쁘지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아무래도 수익으로 저는 뭐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한번 큰 시세가 난 종목은 뭐 쉬어가는 그런 특성들이 있지만 40만 원대 후반에서는 그래도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점을 감안해서 이 정도 40만 원대 후반에서는 추가 매수 대응 한 번을 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지주사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돈 잘 벌었으니까 한번 기업 측면에서 좀 지주사의 면모를 보여주면 주가의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다른 케이스기는 하지만은 충분히 그런 카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뭐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그런 지주사 버프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지금 매수가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뭐 손해는 안 날 것 같아요. 손해는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긍정을 들어드렸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정말 우리 이 주상전화 방송을 진짜 안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에코프로도 누누이 얘기 드렸죠. 지금은 3원계 배터리 쪽이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 단계에 단결정 배터리로가 오히려 그 사이까지가 어떤 수급적으로 좋은 측면이지, 지금 사실 3원계 배터리 쪽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다음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굳이 3원계 배터리 쪽에 특히 양극재는 지금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걸 대체하는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전해질 쪽의 엔캠이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너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좀 속이 상하네요. 그죠? 많이 속이 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야, 이게 에코프로라는 그 어떤 전대미문의 어떤 굉장히 국민주로 등극했던 이 좋은 느낌 때문일까요? 아무리 방송에서 얘기해봤자 야, 너희들 잘 몰라서 그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손해는 안 나실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특히 지금 3원계 배터리 쪽, 이쪽보다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가 지금 중국산 저가 배터리 LFP 배터리 쪽에 오히려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조금 기다리시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셀러스 AI인데요. 네. 22,000원에, 저기 30%요. 네네.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좀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고. 네, 오늘 너무 내려가가지고, 네. 걱정돼가지고 전화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밀려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네네. 음봉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 인공지능 관련주예요. 뭐 챗 GPT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연초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연초에. 주가가 23년도 연초, 그러니까 작년 초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유는 계속 주가가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다만 이제 주가 수준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비중이 30%이신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이제 16,000원 정도 때까지도 일단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2만 원대 안착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만 원이 다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 상담을 좀 주시면 그때 이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대표님, 솔직히 말해서 셀러스 AI 관련주로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